실제 문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우선 앞에는 이제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해서 이 법부터 먼저 체크해주고, 왜냐면 법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이 국계법상 어느 부분, 국계법상 어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국계법이 13문제 나오고요. 그쵸? 국계법이 1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배법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공시법에 세 개가 나오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무슨 문제, 공시법상 뭐, 공시법상 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상 어떤 거, 감정평가사법상 어떤 거. 그래서 공시법 3개, 감정평가사법 3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법상 하고선 이게 4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하고서는 4개, 그 다음에 공간정보상 하고 4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상 하고서는 또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상 하고서는 도정법이 3개가 나오네요. 네, 4개, 도정법도 4개죠. 도정법상 4개 하고, 동산채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문 앞에 어떤 법률에 대한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이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아니 국계법상 지금 요번 주 내내는 국계법부터 계속 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국계법상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요, 우선 이 국계법 아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세세한 지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 해고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주체는 시도지사. 이거는 밑에 있는 지문을 체크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바로 걸리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최종적인 국계법상의 최종적인 얘기 나오는 거는 지침을 내려가거나 뭐 하는 그 가이드를 잡고 최종적인 판단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요약서에는 요 정의는 안 넣어놨는데 요 정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최종 평가 주체라고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에서는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이 국토부 장관이겠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리겠다라고 예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는, 저희 교재 보시면, 19페이지, 원교재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3조의 2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문을 3-2가 그 최근에 들어온 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기본적인 최종적인 결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요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이 법부터 먼저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예, 예, 그걸 좀 까먹었네요. 자, 우선은 국회법 한참 만에 또 보니까 또 한번 전체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 토지 이용에 대한 토지의 활용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주는 것이 국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칙에서는 이 국계법에 대한 목적이나 뭐 기본 이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국계법에서의 광역도시 계획이나 뭐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큰 범위가 되는 광역도시 계획을 잡게 되죠. 광역도시 계획. 그래서 국가가 단절된 게 아니라 지역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광역도시 계획을 잡고 연계된 지역 간의 협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그 지역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의 장래 활용 방안이나 그런 기초적인 사항들을 잡는 기본 계획이 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계획만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이제 기본 계획에서나 광역 계획에서 했었던 것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의 어찌 보면은 일반인들에 대해 가장 많이 제한을 주고는 거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같은 이러한 그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어떠한 활용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적인 그 규정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기본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3절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관 위주의 거에서 민간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파트도 짓고 무엇을 또 다른 지역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둔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민간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관리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즉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허가를 받고 활용을 할 수 있다.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이 5장 허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진행되는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지역, 구역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요 6장 내용이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뒤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 제한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지금 아까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에서 행위 제한이 따로 6장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행위 제한에 맞춰서 허가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행위 제한이 6장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설 사업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에 대한, 확장 버전이 이제 7장에 주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이나 뭐 위원회 뭐 이런 건 부가적인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다른 법으로 이전이 된 거니까 이 법에서 다뤄져 있다가 다른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앞장부터 딱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앞장과 뒷장이 같이 연결되는 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목차 흐름상에서 묻는 문제가 어디쯤에 나왔는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문제 보시면은 저희 그 2번 문제, 1번은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시작하니까 용어 정의 문제였고요.